자, 안녕하세요. 이제 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부가치세 신고하시기 전에 준비를 사전에 해 놓으셔야 되는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유의사항들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실제 홈택스에서 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몇 가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이 2024년 7월이고요. 그리고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거는 2024년 1기, 그러니까 6개월치에 대한 부가치세 확정 신고예요. 그래서 신고 기한은 7월 25일까지고 신고 대상은 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 전체죠. 그러니까 법인도 개인 사업자도 전체가 다 확정 신고를 이번 달에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그 상반기에 세운기한서를 발급한 세운기한서 발급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한번 해 주셔야 돼요. 7월 25일까지.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홈택스에서 자료 조회하는 날짜가 있거든요. 요 날짜 요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7월 12일부터는 사업용 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뭐 이런 내역들이 조회가 되고, 그리고 판매 결제 대행 자료, 신용카드 매출 이런 것들은 7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니까 가능한 한 신고는 이 날짜 이후에 하시는 게 좋고요. 대신에 시작하는 날짜를 말씀드렸는데 부가치세 신고는 지금 신고 기한이 7월 25일이잖아요. 근데 요 7월 25일이라고 해서 이 7월 25일 날까지 기다리셨다가 혹은 뭐 바쁘셔서 이때 가서 해야지 하고 늦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종종 이런 경우 있거든요. 7월 25일 날 밤늦게 신고하시는 경우. 근데 신고만 하면 다행인데 납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납부를 혹시 이 근처에서 하시게 되면 간혹 그 은행 인터넷 뱅킹 점검 시간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11시 50분에서 뭐 12시 반 뭐 이렇게 점검 시간에 걸려가지고 계좌 이체를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를 미납부가 된 상태에서 기한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조금 일찍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빈번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신고서를 다 작성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오류 내역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오류가 뜨게 되면 반드시 이거를 수정을 하셔야 신고가 되기 때문에 신고 기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오류가 떠버리면 이제 멘붕 되죠. 그래서 가능한 시간 여유를 좀 두고 신고를 하시는 게 좋으니까 그 점은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제 실제로 홈택스 들어와서 부가치세 일기 확정 신고를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일기 확정 신고하라고 이미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바로 가기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위에 메뉴 중에 세금 신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 부가치세 신고가 있으니까 그 신고에서 일반과세자 신고나 간이과세자 신고나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홈택스를 로그인 하실 때 개인 명의로 로그인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종합소득세 신고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개인 명의로 로그인을 하게 되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개인 명의로 로그인을 하신 경우 위에서 여기 사업장 선택을 누르셔가지고 사업장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하튼 부가치세 신고 메인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신고 도움 서비스 들어가셔가지고요. 어떤 뭐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국세청에 있었는지 여기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나오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는 지금 대부분 다 여기에요. 정기신고 확정 예정 일로 들어가셔가지고 신고하시는 게 가장 많을 거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신고는 첫 화면이 다 이렇게 기본 정보 입력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일단 신고 구분이 2024년 1기에 대한 확정 신고라고 체크가 되어 있고요.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 혹시 예정 신고를 하셨다 그러면 여기가 4월 1일부터 6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안 하셨을 테니까 6개월이 맞을 거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하시고 여기 확인을 누르시면 이 아래에 세부 사항들이 다 뜨니까 뜨게 되면 그 사항들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무실적 신고하시는 분들은 여기 무실적 신고 버튼이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무실적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 매입이 모두 없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만 있으시면 무실적 신고 아닙니다. 그리고 입력을 확인한 다음에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넘어가게 되면 입력 서식을 선택하는 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신고서를 어떤 걸 작성해야 되는지 선택을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들은 이미 나한테 맞춰가지고 선택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 추가로 작성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가 반드시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뭐 현금 매출 명세서가 선택돼야 되는 업종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미 그 업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고 꼭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업 혹은 관련 제조업 뭐 이런 경우에는 이게 선택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이런 서식이 있으니까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받으면 안 되는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선택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사업장 현황 명세서 같은 경우도 종종 선택하는데 이거는 음식점이나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장 현황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 업종이 있으니까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요 명세서를 선택을 하고 뒤에서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오시면 뭐 전자신고 공제세액 같은 경우에는 체크가 돼 있고요. 혹시 이 서식들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뭐 궁금하시면 여기 입력서식 도움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이런 안내창이 떠요. 뭐냐 하면 조기 환급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를 선택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서식 있잖아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서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일반 환급보다 환급이 있는 경우 조기에 환급을 해주거든요. 대신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별도로 제출을 해달라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가지고 나오면은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신고서 화면인데 여기 위에서부터 과세표준 매출이죠. 그 다음에 밑에 매입, 그리고 더 밑에 보시면 공제세액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화면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이렇게 작성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거는 이제 과세 표준을 확정해야 되니까 매출세액부터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세금 계산, 그러니까 증빙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세금 계산서,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기타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한 매출부터 여기 작성하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기, 전자세금 계산서 자료 조회 이런 메뉴가 있으니까 요걸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러오기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작성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12일 이전에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불러오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이전에 신고를 꼭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이 세금 계산서 별도 메뉴로 들어가셔가지고 발급 목록을 별도로 조회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참고해서 여기를 기입하시면 돼요. 물론 번거롭죠. 그래서 제가 12일 혹은 15일 이후에 가능한 한 신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셨거나 아니면 전송기간 마감일이 있어요. 그 마감일 이후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셨다 그러면 이 밑에서 별도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전송기간 마감일이 이후에 발급한 내역은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 자료 조회에 들어가시면 조회가 가능하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작성을 이 밑에서 해주시고 입력 내용 추가를 하시면 요 밑에 뜨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위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분하고 합계가 요 밑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가액과 세액이 합계가 뜨게 되면 확인하시고 입력 완료로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세금 계산서 발급한 매출은 여기서 작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가지고 일어난 매출을 여기서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작성하기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 일단 먼저 혹시 업종에 부동산 임대업이 추가돼 있으시다 그러면 여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식의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작성하는 내용은 그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부가치세 신고 방법을 제가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혹시 현금 매출 명세서를 작성하셔야 되는 사업자는 여기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지금은 신용카드 매출 금액에 대한 그 직계표를 작성하는 거니까 여기 작성하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작성을 해서 요 밑에
여기에다가 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작성하기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뭐 주로 소매업이나 그러니까 음식업, 숙박업 등 최종 소비자를 많이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작성되는 여기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작성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홈택스 알아가지고 세금하고 공급가액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카드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여기 카드 쪽에 발행 내역 조회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팝업이 뜨죠. 그리고 2024년 1분기, 2분기죠. 지금 1기니까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여기 밑에 자료들이 뜨거든요. 이 밑에 자료들은요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어요. 신용카드 제로페이 매출 자료하고 그 다음에 판매 결제 대행 매출 자료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 판매 대행 매출 자료는 뭐 배달의 민족이나 아니면 쿠팡이츠나 이런 판매 대행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일어난 매출에 대한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위에 자료하고 밑에 자료하고를 합쳐 가지고 이 밑에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 신용카드 위에 있는 신용카드 매출은 헷갈릴 게 없어요. 근데 이 밑에 판매 대행 매출 자료는 약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주로 이제 음식점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시는데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기에 한번 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조금 자세히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 주의하셔야 되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업체별 매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이다 그러면 배달의 민족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출 자료하고 꼭 비교를 하고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매출 구분을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드 매출, 기타 매출, 현금 매출, 그리고 만나서 결제 카드, 만나서 결제 현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현금 매출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이미 홈택스 현금 영수증 매출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화면에서 여기 현금 영수증 매출 총액 여기 조회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이미 떠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카드 매출하고요. 기타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조회가 되는데 좀 전에 보셨던 여기 판매 대행 매출 자료 조회 여기에 그 금액이 조회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만나서 결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배달을 하고 나가지고 카드로 결제를 하는 거라 여기서 카드 매출은 내 카드 매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여기 위에 있는 신용카드 매출 자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매출하고요. 만나서 결제 카드는 추가적으로 입력할 게 없어요. 어차피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에서 조회해가지고 입력을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카드 매출하고 기타 매출은 요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나서 결제 현금 중에 현금 영수증 끊기지 않고요. 누락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냥 현금, 정말 말 그대로 현금을 받고 매출이 일어난 거는 여기서 조회가 안 되다 보니까 매출에서 누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확인을 하신 다음에 요 매출을 추가로 여기 홈택스에서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어디서 하냐면 아예 앞에 화면 여기 지금 신용카드 매출 금액을 작성하기 누르러 가기 전에 여기 기타 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카드 매출, 기타 매출 뭐 이것도 구분을 해가지고요. 카드 매출은 신용카드 매출에 넣으면 되고요. 기타 매출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 현금 넣는 거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아요. 신용카드 매출, 기타 매출, 현금 영수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구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확인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신용카드 매출을 정리한 다음에 여기 과세 매출분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적용을 누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금액이. 이렇게 하면 신용카드 관련한 매출 금액의 입력은 끝나요. 이러고 나면 현금 영수증 발행한 매출 만약에 있다 그러면 여기 발행 내역 조회로 누르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똑같이 뜨거든요. 여기에 이제 상반기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금액이 뜨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매출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가시면 되는데 다만 신용카드 매출 중에서 중복으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가려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별도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력 완료로 나오시면 그 앞에 화면이죠.
그래서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 발행분 매출은 여기서 이렇게 작성이 됐고요. 그 다음 밑에 기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증빙이 발행되지 않은 그런 매출이니까 현금 매출을 보통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게 있다라면 여기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임대업이 있다라면 여기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기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나오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아까 첫 화면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해서 일어난 매출 됐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해가지고 일어난 매출 됐고요. 그 다음에 뭐 현금으로 매출한 게 있었다 그러면 아까 여기에 표시가 돼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매출세액 쪽은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엔 과세표준 명세예요. 그래서 여기 과세표준 명세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들어오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위에서 입력한 과세표준 매출세액을 업종별로 업종 코드에 맞춰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액이 위에서 이렇게 1763만 원 정도가 입력이 됐으니까 요거를 업종별로 나누시면 돼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도소매업이 하나만 있다 그러면 여기에 전체 금액을 써주면 되고요. 혹시 내가 업종을 여러 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나의 업종 코드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조회한 다음에 별도로 여기에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 금액만큼 해당되는 금액만큼 여기에 나누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위에 있는 이 금액과 나눠서 써준 이쪽의 합계 금액이 1원 단위까지 다 일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란은 작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 명세도 작성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매입세액란이에요. 매입세액도 역시 마찬가지 세금계산서 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작성하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대한 일반 매입분을 작성하기로 들어가시면 아까 매출 쪽하고 세금계산서 뭐 불러오기 이런 게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불러오기 하셔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으셨거나 아니면 전송기간 마감일이 있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받은 게 있다 그러면 역시 밑에서 별도로 따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아래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가 나오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입력 완료로 밖으로 나오시면 이렇게 입력이 돼 있죠. 그리고 나면 신용카드나 아니면 현금영수증 받은 매입을 입력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고정자산 매입이 우리는 지금 있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수치분 고정자산 매입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걸 일단 작성을 하고 나와야 됩니다. 요건 뭐냐 하면 뭐 기계장비나 아니면 건물을 사셨거나 아니면 차량, 자동차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데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해당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작성은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일반적인 뭐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비품을 샀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작성을 지금 두 건에 200만 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시고 여기서 작성한 합계 금액을 밑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금계산서 수치분 고정자산 매입이 작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정신고 누락분은 없었고요.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인데 여기 작성하기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가장 먼저는 신용카드로 매입한 거 그거부터 작성을 하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작성하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미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을 해 놓으셨겠죠. 그래서 위에서 하나하나 별도로 입력할 필요 없이 여기 보시면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조회하기가 있으니까 여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사업용 신용카드부터 조회하기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여기 까만색 글씨는 전체 금액입니다. 신용카드를 쓴 전체 금액. 그리고 왼쪽에 빨간색은 공제 대상 금액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 빨간색의 숫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쪽에 까만색의 숫자 전체 금액을 쓰시면 안 돼요. 따라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사업용 신용카드 해당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공제 불공제를 이미 다 선택을 해서 변경을 해 놓으셨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돼 있다 그러시면 여기서 신고는 잠깐 저장하고 끝내시고 다시 나가셔가지고 그 사업용 신용카드 들어가셔가지고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를 선택을 다 해놓고 다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그게 다 맞췄다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우리는 1기니까 상반기 쪽에 합계 금액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공제 불공제가 정확하게
변경이 돼 있다 그러면 아래 조회 결과 자동 채움을 누르시면 여기 상반기 금액이 그대로 이렇게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적용으로 밖으로 나오시면 여기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 금액이 입력이 되겠죠.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영수증도 이렇게 상반기 조회하기를 하시면 공제 대상 전체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쪽이 아니라 여기 공제 대상 금액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하시면 사업용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 기입이 돼요. 여기 지금 현금 영수증이 없는데 여튼간에 있다 그러면 여기에 기입이 됐을 겁니다. 혹시 화물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은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로 들어가셔가지고 이 금액들도 여기에 기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혹시 그 과세 면세를 겸업하시는 사업자는 여기에서 면세분에 사용한 이 매입분을 골라내가지고 별도로 여기에 기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 사용한 일반 매입분 그리고 현금 영수증 사용한 일반 매입분은 작성이 다 됐고요. 여기에 보시면 신용카드로 고정자산 매입한 게 있는 경우 여기서 작성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아까 보셨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화면입니다. 여기에 다만 신용카드를 사용한 수취명세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 내용을 기입을 해 주시는 거죠. 지금은 이제 신용카드 그 매입분이 없으니까 일단 여기는 생략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매입세액 쪽에서 작성해야 되는 분들은 이렇게 작성이 끝나게 되는데요. 단 하나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어요. 일단 여기 작성하기를 들어가 볼게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뭐냐면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것 중에 공제받으면 안 되는 것들은 여기서 작성을 해서 빼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작성하기를 여기 들어가 보시면 불공제 사유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사항들을 선택하시고 일단 저는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 관련 이렇게 선택해 볼게요. 그 다음에 몇 매인지 매수하고 해당되는 공급가액 매입세액을 작성하신 다음에 입력 내용 추가로 요 밑에 이렇게 띄우시면 여기서 지금 띄우게 된 이 세액은 매입세액 공제에서 이제 나중에 제외가 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으셨는데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불공제 항목에 해당되는 세금 계산서는 반드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신고가 잘못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작성하고 입력 완료로 다시 밖으로 나올게요.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입세액 쪽 작성까지 다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쪽에 공제세액들 입력하는 날인데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부터 입력을 해보죠. 여기 작성하기. 여기 작성하기를 눌러가지고 화면을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일단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떠 있고요. 그 혹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중에 이 발급세액공제가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급가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장당 200원씩 이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건수를 조회를 하셔가지고 얼마나 발급이 됐는지를 보신 다음에 여기에 건수를 기재해 주시면 자동으로 공제세액이 계산이 되니까 요거를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란은 작성이 완료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보게 되면 여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안내창이 떠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 반영됩니다.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다 보면 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수익금액에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요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매출 중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는 경우 일정률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게 있어요. 법인 사업자는 안 되고요.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중에 전체가 다 가능하고요.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요거를 공제를 해 줍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여길 들어가셔가지고 꼭 공제를 받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 신고서 작성은 끝나요. 예정고지세액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뜰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가산세는 상관이 없고요. 지금은. 그리고 나서 이제 납부할세액이 여기 뜨게 되는데 혹시 이 납부할세액이 마이너스가 뜨신 분들은 여기 국세환급급 계좌신고를 꼭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신고서 작성이 99%가 끝나게 되는데 마지막에 여기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잊지 말고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서 발급 금액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계산서 수취 금액은 아마 대부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계산서 수취 금액도 작성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 작성하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전자계산서 불러오기 혹은 자료 조회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 작성은 아까 보셨던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 합계표 작성하는 거하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신고서는 끝나요. 그래서 밑에 신고서 입력 완료를 누르고 그 다음에 제출하기 화면에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여기 신고서 입력 완료를 누르신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떴는데 메시지 유형에 보시면요, 여기 오류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반드시 수정을 해야 신고가 가능한 거고요. 안내는 수정을 하지 않아도 신고는 가능한데, 여기에 오류나 안내가 뜨시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다 수정을 하신 다음에 다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류 내역이 2건 이렇게 떠 있는데, 뭐 2건 정도야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지고요, 그걸 수정하면 돼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되니까. 근데 이게 여러 건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25일 날 말고요, 한 24일까지는 제가 신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그 사업장 현황 명세서를 작성하시는 사업자가 있어요. 그 음식점업이나 아니면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에 사업장 현황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되시는 대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메뉴를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마지막 화면이에요. 신고서 제출 화면이니까 여기에 보시면 매출세액, 매입세액 있고요. 그 다음에 납부할 세액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모든 신고가 끝나게 되죠. 근데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요거 2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정자산 매입 관련해 가지고 증빙서류 제출이 있어요. 일단 납부는요, 여기서 신고서 제출하기를 하면 여기 접수증이 뜨거든요. 그럼 거기서 납부를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위에 신고 내역 조회를 하셔가지고 이 밑에 신고한 내역이 뜨게 되면 여기 납부서 여기를 누르셔가지고 납부를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고정자산 매입 관련해가지고 증빙서류 제출하는 거는 여기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 메뉴를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신고한 내역을 조회해가지고 이 아래에 띄웁니다. 여기 아래에 내가 신고한 내역이 뜨게 되면 가장 오른쪽에 부속 서류 해가지고 요 밑에 첨부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첨부하기를 누르셔가지고 그 파일을 여기에 첨부로 제출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과세자의 가장 일반적인 부가세세 신고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부가세세는 업종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죠. 뭐 임대업이나 음식점업이나 아니면 화물운송업이나 요렇게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업종별로 별도로 된 신고 방법 영상은 제 그 채널 영상에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찾아가지고 시청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오늘은 일단 일반 과세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